자, 내일식을 부탁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또 저희랑 함께 이야기 나눠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MBN 골드의 이창원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명지대학교 박종호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디 두 분은 어떻게 안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방송으로만 뵙고요. 오늘 실무는 처음 뵀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전문가님은요? 네, 방송 전에 인사 나눴습니다.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저희가 네. 또 이제 또 시작 전에 네. 저희가 또 선물을 좀 나눠드리고 시작해야 네. 되거든요. 네. 바로 자막 나갑니다. 샵 2034로 저희 모습, 지영 씨 빨리 고개 들어요. 네. 자, 저희 모습을 찍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주름을 쫙쫙 필 수 있는 주름 개선 앰플,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장을 핫하게 달군 또 이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네.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진단 키트가 지금 테마로 갈 건지 네. 아니면 대장주로 이제 갈 건지 네.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바이오 주가에 몸을 담그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먼 미래를 담을 바이오 분야에서 네. 대장주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이유는 없는데요. 네. 근데 네.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외국의 대장주와 국내 바이오 분야의 대장주는 그 결이 좀 다른데요. 네. 외국의 바이오 대장주들이라고 하면 신약 헬스케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방점이 찍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분야의 대장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삼바라 네.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꼽는데 네. 이들은 말은 바이오지만 실제 제조죠. 그렇죠. 예, 맞아요. 백신을 직접 그 생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네. 담당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단순히 그냥 해외 바이오 대장주들이 죽을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대장주와 똑같은 결을 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바이오 대장주들이 전 세계적인 다시 코로나19 확산이라든가 아니면 원숭이 두창 등등 네. 새로운 백신에 대한 제조처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 오히려 방점을 찍어두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경기 방어주로서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미국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매니저님. 네. 이 부분은 매니저님 결이 좀 다르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네. 증시 하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또 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SK 바이오팜이 오히려 또 2% 넘게 또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D 바이오 센서가 오늘 이제 6% 넘게 또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또 지수 대비 강하다 보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진단 키트가 오늘 또 주제다 보니까 하나의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네, 진단 키트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될까?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진단 키트가 왜 올라왔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진단 키트 섹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SD 바이오 센서나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도 현금이 굉장히 많고 또 일부 회사는 이 현금을 바탕으로 다른 바이오 회사에 좀 재투자하는 그런 그 경향도 좀 많이 보였거든요. 실제로 오늘 이제 그 SD 바이오 센서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 회사 잠깐만 이제 화면 한번 잠깐 보시죠. 자, 화면 한번 보면은 SD 바이오 센서의 PER이 4배밖에 안 돼, 4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영업이익의 멀티플을 지금 4배밖에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곱하기 4를 해서 이게 시가총액에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 미국의 진단키트 회사의 PER을 보면은 적어도 15배. 네. 그리고 20배까지 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진단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이 코로나가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시장의 우려감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박하게 밸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저점이다 그래서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늘 저점이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급등 나온 이유는 뭐 이런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싸고 여기에 또 하나 오늘 또 이슈가 나왔던 게 바로 코로나 확진자가 네. 오늘 또 다시 급증을 1만 하고 명대로 있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네. 시장에 또 땡길 종목도 없고 그리고 네. 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 한 명.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원숭이 두창. 네, 원숭이 두창 네네. 관련 그 이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1명인데 지금 이렇게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하는 것도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 그렇죠. 지금 포커싱을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뭐 이거는 조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대규모 팬데믹을 일으킬 것 같진 않고요. 네. 지금 오늘 반등은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가 방어주로서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진단키트가 좀 싸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이 한 번에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또 우리 네.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인플레가 이제 계속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언젠가는 또 이제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면 또 물가가 죽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경기 방어주들이 어떻게 힘을 좀 발휘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상당히 경기 방어주주들이 주가에서 움직임이 견조한 것 같습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미 KTNG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묵직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맞아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과거에도 IMF 외환위기 때 그 어려운 시국에도 오히려 주가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거나 네. 크게 반등했던 종목들을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그때도 아마 많은 분들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롯데칠성 이런 것들 아마 옛날 기억하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갔다고 들었거든요. 네. 워낙 공장 가지고 있었던 부지들이 노른자의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회사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네. PER보다 PBR에 대해서 PBR.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자산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네. 우리가 하방의 경직성을 담보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PBR이 굉장히 견실하게 높은 섹터로는 네. 식음료 분야가 워낙 견실한 회사들이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로 우리가 관찰해봐야죠. KT도 뭐 토지도 이런 거 많잖아요. 예, KT도 맞습니다. 괜찮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군요. 지금 앞서서 통신이랑 뭐 KT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네. CJ 제일제당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배당 쏠쏠하다. 쏠쏠한 배당주를 한번 보자란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성 매니즘 스타일은 네. 좀 아니죠? 우선은 뭐 아니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워낙 성장주들이 많이 꺾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심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뭐 적금 늘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죠. 지금 손절하고 이제 뭐 마이너스 30-40%짜리 손절하고 거기에 이제 적금 연 2% 3%짜리 넣는 거는 현실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서 좀 배당주를 찾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근데 뭐 또 배당 대표주들이 요즘 증시에서 그렇게 사실 잘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꽝대신 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개념으로 좀 회피성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늘장 이슈 또 네.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사실 저는 좀 수급이 들어왔나 잘 모르겠는데 엔터주 네. 수급 포착이 지금 됐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등 시그널인지 네.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 저희가 사이가 썩 좋을 것 같다는 느낌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엔터주는 사실 좋은 또 영향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이제 반등 시그널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엔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엔터주에서 다음 어떻게 보면 스테이지에서 뛸 수 있는 플레이어들을 아직 발굴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리고 BTS라든가 이런 네. 어떤 특정 가장 중요한 섹터 역할을 하고 있던 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가 또 놓여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국내 엔터주들에 대해서 일부 수급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시그널은 아직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과의 관계가 이번에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엔터주가 중국 시장을 등지고서 커다란 어떤 매출이라든가 신규 성장률을 보이기에는 제한적이거든요. 네네. 바로 그런 것들도 엔터주는 좀 조심스럽게 제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요인이에요. 아 근데 조금 섭섭합니다 교수님. 저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예. 개그맨입니다. 예. 저 얼마 전에 트로트 앨범도 냈는데 진짜요? 연차가 그러세요? 모르십니까 다들? 네. 한 소절 한 한번. 소절. 이렇게
이만큼 저만큼 다치지 마라. 아 임영웅 씨랑 같이 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몰라요? 영웅 씨는 이만큼 아는데. 이슈가 안 되네. 그 다음에 그 트로트는 주식 관련해서 내시면 아, 한번 내야 되겠다. 경험을 해서 네네. 뭐 내가 팔면 상한가 이런 식으로. 좋다. 좋다. 아 그래요? 아,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좋다.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상관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 근데 우선은 네. 저는 그 좀 아마 궁금한 제목을 이제 그 작가님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오늘 이제 그 정할 때 아무래도 오늘 이제 시장 대비해서 또 엔터주가 사실 강하긴 했어요. 네, 강했어요. 왜냐면 SM이 오늘 4.36% 상승했고요. 네. 하이브도 좋던데요? 네, 뭐 JYP가 오늘 3.23%또 상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YG엔터가 또 오늘 그 2.29%. 그러니까 오늘은 네. 그 코스닥이 1,100개가 빠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승 종목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도 물론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루 올랐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엔터다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여름이고 그러면 이제 콘서트 시즌이기는 해요.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과 겹쳐서 또 한참 또 4월, 5월 달에 리오프닝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또 잘 갔었던 게 바로 이제 엔터주이긴 합니다만. 맞아요.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뭐 YG 엔터만 보더라도 고점 72,000원부터 시작해서 44,000원까지 거의 뭐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수급은 어차피 그 어떤 재료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뭐 특별히 오늘 호재가 나와서 올랐다기보다는 개인들이 손절하고 나서 좀 빈집털이가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저도 조금 중립 의견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네. 있는지에 네.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네, 네, 사실 네. 요즘이 엔터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네. 네. 2분기 실적이 네. 좀 잘 나올 것이다. 네, 왜냐면 네. 코로나 풀리면서 가서 콘서트를 할 건데 네. 하긴 하는데 그 콘서트 지역이 일본 비중이 네. 높은데 일본이 요즘에 엔저 때문에 네, 네. 그거 가서 콘서트를 한다는데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좀 가져가면서 네. 좀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와중에 컨텐츠는 또 넷플릭스 때문에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졌다가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네. 교수님 혹시 엔터는 좀 별로지만 그래도 컨텐츠 쪽은 미디어 기대해봐도 쪽으로 어떻게 될까요? 보십니까? 뭐 예, 나름대로 미디어 분야에서는 네. 견실한 분야 어떤 내용들이 보여지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미디어, 그러니까 OTT라고 하는 분야가 서브 OTT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OTT 시장이 넷플릭스를 롤 모델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투자 자금들이 컨텐츠 관련한 비즈니스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엔터 관련한 회사들이 이런 컨텐츠 쪽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자금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1차 승부가 아마 올 3, 4분기, 4, 4분기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가 워낙 제공하고 있는 자금의 힘이라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군소한 각 국가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OTT 분야는 조금 성장세가 요즘 많이 희석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OTT 관련한 시장에서도 좀 주류와 비주류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류 쪽은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매니저님 생각은 네. 어떠세요? 우선은 뭐 저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네. 네. 우선 이제 우리가 뭐 넷플릭스 관련주라 그래서 또 올라갔었던 게 뭐 A 스토리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A 스토리가 또 견주했죠. 상당히 좀 그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지리산이 말 그대로 조금 반응이 너무 안 좀 좋아서 어려웠죠, 예. 그때 이후로 그 정말 말 그대로 주가가 차트를 네. 보시면은 그때 이제 지리산 나올 때가 지리산 정상이었어요. 정상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하산길로 정말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때 5만 네. 5만 원이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60%가 넘게 빠졌습니다. 지리산 입구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원점으로 지금 온 상황인데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온 거는 어느 정도 그 저가 매수세가 또 붙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 대장주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스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네. 넷플릭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원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사실 그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게 이제 그 외부 활동이나 소비 지출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그 안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좀 소비하는 쪽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또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좀 보는 거는 저는 그 극장 컨텐츠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CGV입니까? 네, 아니요. CGV나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텐츠리 중앙 말고 네. 저는 쇼박스. 쇼박스! 네, 쇼박스를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가지는 않았는데요. 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극장 컨텐츠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참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가 갈 때 많이 못 갔어요. 아. 네, 그 극장에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또 비장의 카드, 이제 비상선언이라는 오, 봤어요. 영화가 네, 광고가 그쵸, 광고 뜨더라고요. 봤죠. 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송강호, 그 다음에 이병헌, 전도연 뭐 이런 정말 굵직한 그 대표 배우들이 나오는 그 이제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재난 영화인데요. 네. 거의 뭐 200억 넘게 들었는데 원래 작년에 개봉하려고 했었어요. 아, 근데 이런 거구나. 작년에 이제 코로나 한창일 때 개봉하면은 이게 전혀 맞지 않다 보니까 시기를 조율하다가 이제 8월 달에 딱 그 휴가 시즌에 맞춰서 네.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OTT도 물론 지금 저가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A 스토리나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컨텐츠 쪽으로 좀 뽑자면 저는 쇼박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 네. 네, 추천까지 해 주셨습니다. 네.